안녕하세요. 메다이비 이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백업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백업 솔루션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대용량 백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처럼 2016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10배나 증가한 163제타바이트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외부적인 데이터 유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에 의해서 유실이 된다거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하드디스크가 파손되거나 유실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라든가 재난에 의해서도 데이터가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에 중요 데이터가 파손된다면 43%가 즉시 문을 닫고 51%는 2년 이내에 문을 닫게 되고 단지 6%만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랜섬웨어 출현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데이터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대비 2018년도를 보시면 피해액이 무려 10배에 가깝도록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백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백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이미지 백업이나 파일 백업 형태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미지 백업은 특정 스토리지나 파일 서버 자체에 전체적으로 백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백업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일 단위나 그 파일 내에 있는 블록 단위의 형태로 만약에 백업을 하는 경우에는 파일 용량이라든가 또는 이제 추가적인 서버에 의해서 증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제한적인 서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많이들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클라우드 백업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솔루션에는 크게 클라우드 백업과 클라우드 백업 온라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백업은 사내에 구축을 해서 단일 기업에서 사용을 하실 때 보다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클라우드 백업 온라인은 마찬가지로 사내에서 구축하실 수도 있고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복수 기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즉 백업 원본 서버가 있는 부분과 백업 되는 서버 쪽의 공간적인 분리로 인해서 혹시 화재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간적 분리로 인해서 보다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품의 우선 공통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솔루션은 증분 백업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백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풀 백업을 진행하지만 그 이후에는 원하시는 만큼 증분 백업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분 백업 방식이기 때문에 스냅샷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데이터 양도 이제 비례하는 방식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분되어 있는 양만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냅샷 하나를 이제 확인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증분되어 있는 양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백업 당시에 전체 폴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복원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업을 할 때의 방식은 이제 스케줄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매시
매주, 매월 형태로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사들이 이제 도입한 거를 보면은 매일 백업을 하는 형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특히 오후 시간 모두 이제 퇴근한 오후 10시부터 한 12시 정도에 백업을 시작을 해서 이 길에 이제 새벽 시간 정도에 종료가 되는 걸 가장 선호하셔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설정을 하시고, 특히 스냅샷 수는 30일 정도인 한 30개 정도라든가, 아니면 좀 많게 이제 하시는 고객들은 365개 정도, 1년 정도 보관하시려고 하는 고객분들도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백업의 특징 및 활용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 덤프 파일을 일별로 관리를 해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고객사 내에 있는 그룹웨어라든가 ERP, 파일 서버 또는 이제 메일 서버에 대한 컨텐츠들도 백업이 이제 필요하실 텐데, 이런 데이터들도 서버를 등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은 이제 고객사 내 IDC 이제 설치하는 방식으로 온프라미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서버라든가 ERP 서버라든가 이런 서버들을 등록을 해서 백업을 관리하는데 원활하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백업에 실질적으로 구축한 사례의 장표인데요.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의 이제 네트워크 환경인데,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유저 수는 이제 다소 고객사마다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기 데이터에 백업을 하시는 걸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내외면은 초기 백업은 거의 이제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증분 백업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내외면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제 백업을 시작하게 되면 새벽 시간에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한 8시나 9시에서는 그게 상관없이 백업과 상관없이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백업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는 사항이고요. 왼편에 보시는 표는 이제 백업 장비의 형태인데, 저희가 이제 8베이에서부터 36베이까지,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2테라에서부터 12테라까지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용 공간을 이제 확인할 경우에는 OS 영역으로 2개, 레이드 구성으로 인해서 이제 2개 정도가 제외가 되고, 예를 들어서 12베이에 6테라를 이제 꽂아서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신다, 이랬을 경우에는 4개를 제외를 해서 8개의 6테라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파일 포맷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가용 공간은 45테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표는 1유저당 한 50기가로 저희가 이제 산정을 한 거고요. 이럴 때 각 유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베이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나와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유저 정도일 경우에는 8베이를, 300유저일 경우에는 12베이, 1000유저 정도 사용하신다 그러면 36베이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00유저가 넘어서 2000유저, 3000유저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장비를 이제 2개, 3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설정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사 상황에 따라서 한 분이 50기가 이상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백업 온라인 이 부분에 대한 특징 및 활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받으신 책자하고 여기 이제 보여지는 그 화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인쇄물에 저희가 이제 좀 잘못된 게 있어서 화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백업 온라인의 구성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클라이언트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백업 원본 서버가 해당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룹웨어라든가 파일 서버 또는 아래쪽처럼 뭐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으면은 클라우드기라든가 온클라우드기 해당될 거고요. 우측에 보시는 서버는 백업을 이제 받는 쪽 CBO 서버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의 사용자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독립형 고객관리자. 여기서 나타내는 독립형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 내에 하나의 서버가 아니라 다양한 서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가 이제 스탠드얼론이기 때문에 독립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뭐 그룹웨어 콘텐츠라든가 아니면은 메일 서버에 파일을 이제 백업을 할 때 이 대상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저희는 이제 독립형 고객 관리자다라고 지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형 고객 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서버 쪽이나 아니면 서버 쪽에 접속을 해서 스케줄 관리라든가 아니면 백업 탐색기를 활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 보이시는 거는 클라우드 고객이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이 활용을 하실 때 클라우드 백업 온라인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슈퍼관리자라고 이제 호칭이 되어 있는데 슈퍼관리자는 CBO 서버 쪽에 실질적으로 서버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또는 백업 상태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자다. 그래서 슈퍼관리자라는 명칭을 지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세 가지 관리자를 보셨는데 먼저 독립형 관리자, 독립형 고객 관리자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독립형 관리자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랑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는데 클라이언트로 이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백업 스케줄 관리, 백업 로그라든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로 나눠둔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등록해 놓은 모든 서버들을 다 관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적인 이슈로 서버 쪽에 외부 서버이기 때문에 접속을 못 하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거 제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해당 서버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메일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룹웨어 서버, 세 번째는 이제 그냥 일반 파일 서버, 라스 스토리지 뭐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이제 독립형 고객 관리자의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부분은 제가 데모 시연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화면이랑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엔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백업 온라인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스케줄 관리라든가 아니면 백업 탐색기 로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클라우드 고객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실시간 백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능이 더 필요하시면은 유료로 전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O 서버의 이제 슈퍼 관리자, 슈퍼 관리자분은 이제 주로 하는 게 서버 쪽의 상태라든가 백업 로그가 정상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험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해당 사용량이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그 외적으로 뭐 메모리라든가 디스크가 저희가 이제 설정해 놓은 범위 밖으로 이제 임계치가 이제 넘게 되면은 이제 알림 방식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은 이제 모니터링, 그래서 CPU 상태나 메모리를 저희가 이제 10분 단위로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아래쪽은 전체적인 백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온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IDC 내에 CBO 서버를 둠으로써 고객사들이 각각
접속을 해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백업 원본이랑 그다음에 백업하는 CPU 서버 자체가 공간적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화재라든가 수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구축형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고객사 내에 특정한 고객사만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싱글 도메인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계열사별로 모두 중앙 쪽에 있는 IDC로 백업을 하는 경우에는 멀티 도메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온라인의 가격 정책은 월베이스로 10기가 2,400원, 기가에 한 2만 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백업 온라인의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독립형 고객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쪽과 서버 쪽에 각각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클라이언트 쪽으로 접속을 해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서버 쪽으로 접속했을 때 기능들과 UI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쪽으로 접속을 했을 때의 UI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업 스케줄이라든가 백업 로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스케줄에서는 실질적으로 언제 백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런 스케줄과 로그는 중앙 쪽 다음번에 이제 로그인하는 서버 쪽에 로그인했을 때 부분과 이제 함께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혹시 보안적인 이슈로 인해서 볼 수가 없을 때 특정 서버로 접속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서버 쪽으로 접속을 했을 때 실질적인 화면이라든가 그런 UI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는 독립형 고객 관리자가 이제 서버 쪽에 로그인했을 때 나오는 UI고요. 그래서 백업 탐색기라든가 스케줄 관리, 그다음에 통계, 백업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업 탐색기에서는 주로 이제 첫 번째로는 좌측 트리 보시는 것처럼 등록되어 있는 서버들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RP 서버라든가 아니면 뭐 메일 서버, 파일 서버를 등록하신다면은 해당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이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백업을 할 때 스케줄명을 저희가 SVN이나 개인문서, 구성영상 이런 형태로 스케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스케줄 내에서 백업이 진행하게 되면 스냅샷 형태로 하나씩 나오는데, 그때 일자별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냅샷 하나를 클릭을 했는데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전체의 폴더랑 파일 구조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측의 리스트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트리를 보시면 백업 당시에 폴더 구조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용량이 2배, 3배 늘어나는 건 아니고 증가되어 있는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고, 대신에 보여드릴 때만 전체적인 폴더 구조를 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의 리스트를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택을 한 이유는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위해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복원을 진행을 할 때
이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서 복원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지금 아직 용량이 좀 여유롭긴 한데 만약에 백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 용량이 이제 부족할 수도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스냅샷을 선택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삭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용량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통해서 삭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백업 스케줄 기능입니다. 백업 스케줄에 대해서 뭐 추가라든가 수정, 삭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기존에 설정했던 내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세부적인 사항으로 언제 백업을 진행을 한 건지 각각의 시점을 이제 변경을 한다거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제 스냅샷 수의 개수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스케줄이 몇 개를 이제 몇 개의 스냅샷을 갖게 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보여드린 화면은 199번이라는 특정 서버 하나의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 그 외적으로 다른 서버를 등록하면은 마찬가지로 백업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업을 한 아까 이제 스냅샷이 여러 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백업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래프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전송 크기라든가 전송 개수의 부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전송 개수의 부분은 각 서버별로 등록한 서버들이 뭐 그룹웨어든 메일이든 이렇게 등록된 서버가 있다라면 그 서버들의 전송되어 있는 크기 그리고 전송되어 있는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백업 로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등록해 있는 서버가 지금 한 4개 정도 등록을 해 놓은 건데 그 서버들의 모든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에 대한 결과값이라든가 그리고 백업의 이제 전송 파일 크기 그리고 전송 수 그리고 어느 서버에서 접속 백업을 한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특정 서버 하나를 이제 확인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검색 메뉴에 이제 타입을 변경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해당 서버로 나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시험까지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백업은 기본적으로 일반 원본 데이터를 1차적으로 백업하는 형태가 있고 2차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간적으로 좀 분리를 해서 백업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클라우드 백업이랑 클라우드 백업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다면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 백업 솔루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